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순선인 대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김가경 대리입니다. 네, 저희가 바로 5시에 이렇게 맞춰서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배너 광고에서 효율 나오는 꿀팁 대방출입니다. 또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배너 광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경님도 최근에 배너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좀 배너 광고 중에서도 좀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 중 요즘 좀 이 매체 좀 많이 활용한다라는 매체 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는 메타 쪽에서 배너 광고를 많이 활용을 했고 네. 또 예전에는 GFA 배너도 많이 했는데 사실 GFA 배너 광고가 참 소재 검수가 까다로워가지고 맞죠. 제일 어려운 배너 광고가 뭐냐라고 꼽는다면 전 GFA를 꼽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좀 배너 매체들도 좀 매체별로 좀 약간 좀 성격이 좀 달라요. 네, 좀 맞아요. 성격도 다르고 약간의 결도 좀 다르고 또 분포되어 있는 타겟층도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그 배너 매체들 간의 조금 차이점이라든지 각 매체별로의 꿀팁 그 다음에 배너 광고의 가장 중요한 게 또 소재이죠. 네. 소재까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너 광고랑 검색 광고 먼저 좀 비교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검색 광고 말고 배너 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고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둘 다 물론 중요한데 이제 굳이 이 매체들 중에서 다양한 매체들 중에서도 왜 배너 광고를 해야 되는지 좀 이제 가경님은 좀 제안 드리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배너 광고를 좀 더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네. 이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다. 그러니까 즉 이 브랜드 내용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검색 광고는 소비자가 이 브랜드 명을 알아야지 그쵸.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신생 브랜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나 노출 부분이 맞아요. 부족하니까 이 경우에는 배너 광고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좀 이것도 공감 가는 게 신생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런칭되어 있는 브랜드들도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가보면 검색량을 좀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어떤 광고주분이 저한테 이제 검색 광고를 맡기려고 저한테 그 컨설팅이 왔었어요. 근데 검색 광고를 보니까 정말 뭐 세팅도 잘 되어 있고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전환이 잘 안 나오고 좀 노출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도구 가가지고 그 브랜드 명이나 검색량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적은 거죠. 즉 검색을 사람들이 안 하니까 검색 광고가 오히려 더 의미가 없어진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제가 애초에 이제 대표님께도 대표님 이번 검색 광고 잠시 오프하시고 이 예산 배너 광고에 한번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해서 배너 광고에서 좀 차근차근 브랜드 명도 알리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랜딩 페이지 딱 떨어뜨려가지고 바로바로 구매가 나오고 나중에는 검색 광고를 또 같이 추가로 했을 때 검색 광고의 자사면 검색량이 훨씬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배너 광고랑 검색 광고 둘 다 활용하기도 너무 좋지만 정말 신생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적은 검색량 일 때는 배너 광고도 추천드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리타게팅입니다. 이제 검색 광고보다는 배너 광고에서 정말 좋은 점은 모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사몰이라든지 뭐 네이버 GFA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등등등 자기 홈페이지 안에 방문 또는 구매 또는 장바구니를 담았던 사람들을 모수를 다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추후에 이 배너 광고를 타겟팅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너무나도 좀 좋은 좀 점에서 좀 배너 광고를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또 박무현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같이 한번 해드리면서 저희가 채팅창도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쭌님께서 안녕하세요. 스키 물품 대여하는 사람입니다. 검색 광고가 좋을까요? 배너 광고가 좋을까요? 스키 물품 대여. 아하. 어떻게 보면 스키 물품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확실하게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좀 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검색 광고로도 활용을 하셨으면 아마 키워드도 넣어서 진행을 아마 하셨겠죠? 그러면 스키 물품 대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타겟팅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배너 광고로도 좀 괜찮은 게 관심사 타겟팅을 걸어봐도 좋고요. 실제로 스키물품 관련된 구매 의도에서도 한번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배너 광고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대여라는 게 어떻게 보면 DB를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판매가 아닌 대여, DB, 문의를 남기거나 예약을 남기거나 이런 DB 쪽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배너 광고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을 이용해서 바로 대여자들에게 대여하신 분의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대여하고 싶은 물품, 뭐 스키 아니면 뭐 스키 장갑이라든지 등등등 대여할 수 있는 제품 딱 이 세 가지 질문만 넣어놓고 바로 DB를 쌓아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간편하게 캠페인도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배너 광고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키물품 대여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했을 수도 있지만 좀 어느 정도 비딩이 좀 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 광고 안에서의 비딩이 너무 지쳐있다 라고 하시면 이번에 좀 새롭게 배너 광고를 좀 제안을 해봐도 좋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DB 업종은 검색 광고 빼고 배너만 해라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DB 업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색 광고가 좀 필수적이다 보니까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를 같이 운영을 하지만 검색 광고 내에서 꼭 입찰가를 높여가지고 그 경쟁도가 높은 데에서 비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검색 광고 통해서 뭐 자사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서브 키워드 발굴을 해서 서브 키워드 내에서 세팅도 좋지만 그 돈 예산 세이브한 돈으로 한번 배너 광고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이렇게 두 개 좀 비교를 좀 계속 쭉 해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배너 광고에 좀 적합한 브랜드들은 뭐 신생 브랜드 아니면은 우리 자사명을 사람들이 잘 생소하게 모른다든지 아니면 검색량이 좀 적다라든지 그리고 리타겟팅이 좀 필요한 이커머스 판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너 광고를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추가로 배너 광고를 하면 좋을 만한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저는 또 이 상품의 객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또 배너 광고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 고민 시간을 거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안마기다라고 하면 소비자는 이 인터넷에서만 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쵸. 오프라인에서도 비교하고 이제 핸드폰을 이용하면서 따라다니는 광고를 통해서도 계속 비교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맞아요. 그 고민 시간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맞습니다. 이 광고를 노출시키는 그 배너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네, 좀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이라면 전 배너 광고도 함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좀 고민이 좀 긴 그런 제품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DB를 남기는 예를 들어 창업 광고도 어느 정도 고민 시간이 좀 긴 업종이거든요. 그런 창업 광고 같은 DB도 그렇고 이커머스 쪽에서는 객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비교나 후기, 리뷰 등 같은 걸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장바구니만 넣어놓고 구매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제품들인데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엔 GA를 뜯어보잖아요. 그 분석 프로그램을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로 배너 광고, 두 번째로 배너 광고, 세 번째 배너 광고 다시 한번 보고 마지막 비밀 할인 링크 비밀 배너를 본 거를 보고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광고들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럼 이 광고들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기회가 좀 적어지겠죠? 그리고 객단가가 높은 제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 광고 같은 이런 비딩이 심한 그런 상위 노출해가는 그런 형식에서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단가가 높은 제품이라든지 고민하는 여정이 좀 긴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배너 광고를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를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봤고 그래서 우리는 배너 광고를 좀 추천한다 라는 식으로 좀 오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배너 광고들 중에서도 어떤 배너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배너 매체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메타와 구글과 GFA 이 배너 매체 세 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가경님도 좀 이 매체 세 개 활용하면서 좀 차이를 많이 느꼈던 뭐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메타에서는 네. 무조건 디자인이 예뻐야 되더라고요.
정말로. 아. 네. 이 제품의 디자인이나 그러니까 기능을 좀 더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광고 상품이라는 자체가 예뻐 보이고 그 포장을 하게끔 하는 그 소재 디자인이 그 결이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고 반대로 구글은 깔끔한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왜냐면 그 유튜브에서도 막 위에는 막 엄청 화려하고 그런 썸네일 있고 막 그러는데 밑에까지도 화려해버리면 이게 시선이 잘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맡고 있는 브랜드에서는 좀 깔끔하게 딱 단조롭게 하는 게 효율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또 GFA도 GF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재 검수가 까다롭다 보니까 조금은 많이 덜어내는 것 같아요. 많이 덜어내는. 그러면 소재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한번 비교를 한번 같이 해보자면은 맞아요. 메타가 좀 디자인깔에 대해서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메타가 지면상 좀 구글과 GFA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꽉 차는 화면 안에는 전 잘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스템상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GIF라든지 좀 다양한 깜빡깜빡거리는 효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이미지 소재가 조금 효율이 더 좋았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디자인 소재 아무리 예쁜 디자인 소재를 만들어도 구글에서랑 GF에서는 반응이 없지만 메타에서는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반대로 정말 진짜 약간 완전 B급 소재가 구글이랑 GF에서는 반응이 없었는데 메타에서는 또 반응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업종별로는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좀 되게 패션이나 뷰티나 어느 정도 좀 브랜딩이 필요한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디자인 소재가 되게 효율이 잘 나왔고 건기식, 그다음에 뭐 식품 아니면 이런 좀 어느 정도 후킹이 강한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B급 소재가 잘 맞았다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 다양한 효과를 조금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타 안에서도 요즘에 영상 소재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메타랑 구글 다 포함해서 영상 소재에서 많이 효과를 봤었다. 구글은 그 중에서도 쇼츠 지면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쇼츠 지면을 구글 어느 캠페인에서 활용을 하냐? 바로 VAC 캠페인이라는 동영상 캠페인 또는 디맨드젠 캠페인을 좀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VAC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캠페인이고요. 디맨드젠 캠페인은 이미지랑 동영상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GDN에서보다는 조금 더 핵심 지면인 유튜브, 지메일, 그 다음에 뭐 제휴사, 그 다음에 쇼츠 지면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VAC 캠페인과 디맨드젠 캠페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중에서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메타 안에서도 좀 다양한 뭐 문구들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구글은 필수적으로 문구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문구 활용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구들이나 영상, 그 다음에 이미 소재들을 같이 짬뽕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FA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어느 정도 타겟층 자체가 조금 좀 높은 편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피드 지면인 정방향 사이즈에서 많이 효율을 좀 많이 봤었고요. 실제로 네이버 막 메인집에서 그냥 저희 피드 많이 보잖아요. 전 지하철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네이버 피드 지면을 많이 보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출퇴근 시간에 피드 지면 많이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메타랑 구글 메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GFA 안에서의 피드 지면 좀 주로 많이 활용을 해봤고 그리고 좀 소재가 메타보다 화려하지 않고 정말 여기야말로 진짜 근본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품, 그다음에 뭐 사람이라든지 깔끔하게 그냥 뭐 눕기를 따도 되고 진짜 딱 뭔가 화려한 효과 필요 없이 이미지, 그다음에 문구 크게 딱
딱 이렇게 박혀있는 소재에서 좀 효율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너 매치 3개 안에서도 조금 결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타겟 스페이스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메타 어느 타겟층이 좀 잘 효율이 나오고 있으세요? 제품마다 조금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마사지기 이 업종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저는 최근에는 40대, 50대 이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의외였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메타라고 하면 좀 젊은 세대가 많이 보니까 사용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클릭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메타 중에서 그 페이스북 영역에서는 이분들의 이 4050 세대의 비중이 진짜 훨씬 높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좋은 지점인 게 높은 연령대라고 해서 메타를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광고라는 거는 테스트 해보기 전까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공감이 가요. 저도 오히려 저는 뷰티 쪽이긴 했는데 40세대에서 제일 전환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대 안에서도 좀 관심이나 구매 의도가 많이 이제 올라간 것도 있지만 평균치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제는 메타도 막 2030에 뭔가 2030만이 쓰고 있는 매체는 아닌 것 같다라고도 드는 게 4050 세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 지면을 많이 활용하면은 좋다. 특히 객단가 높은 제품은 정말 4050의 페이스북 지면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 중에서 릴스 지면이 진짜 높게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좀 릴스 지면에서 이런 좀 타겟층 같은 경우에도 전 초반에 논타겟으로도 너무 논타겟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상되는 그 타겟 지면을 어느 정도 좀 노출을 시킨 다음에 한 전 2주 정도 지켜보고 딱 각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은 빠르게 타겟층 연령대를 좀 쳐내고 정말 핵심 타겟층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계속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나 이제 메타나 구글이나 GFA나 다들 활용할 수 있는 건 확실히 리타겟팅은 다 가능한 점인데 그냥 타겟층을 하기 전에 여기 위에다 리타겟팅을 쓸게요. 맞춤 타겟, 리타겟팅이 가능하다. 방문자, 그 다음에 장바구니, 구매 등등 이런 맞춤 타겟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규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유저 타겟입니다. 이 맞춤 타겟을 어제도 유사한 퍼센테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지를 타겟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사 1% 하고 한다고 하면 그 맞춤 타겟에 제일 유사한 근접한 1%의 유저 타겟이 다 신규 노출이 되는 거고 1%부터 10%까지 고를 수 있고 뭐 1%에서 3%까지도 가능해요. 퍼센테이지 이 비율 자체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 맞춤 타겟을 만들어 놓고 리타겟팅에만 쓰지 마시고 한번 신규 타겟팅도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유저 타겟까지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쇼츠 지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타겟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논타겟 안에서 좀 더 구매 전환이 잘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논타겟 안에서 그냥 잠재 고객만 넣어놓은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논타겟 약간 예를 들어서 연령대랑 성별만 조금 잡아둔 논타겟과 그 다음에 잠재 고객 이렇게 나눴을 때 오히려 논타겟 안에서 좀 효율이 더 좋았던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지면별로도 조금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VAC 캠페인 안에서는 논타겟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VAC 캠페인 동영상 캠페인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영상 보는 부분에서 논타겟에서 잘 나왔고 빅맨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쓰고 있는데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잠재 고객 타겟팅을 한 그 지원에서 더 잘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뭐 좀 브랜드나 아니면 좀 업체마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VAC는 전 초반에 잠재 고객 세팅도 물론 하지만 논타겟으로도 한번 풀어서 활용해보기도 합니다. 신규 브랜드는 12월 광고 끄는 게 나을까요? CPC가 너무 높아요.
지금 12월이 좀 지금 약간 광고가 엄청 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말 그쵸? 이벤트가 막 몰아치는 몰아치는 시기이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도 12월 초까지 이루어지는 브랜드도 워낙 많고 좀 이거는 업종도 좀 궁금하긴 한데 업종도 한번 말씀 주시면 더 자세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규 브랜드는 12월 광고 근데 광고를 끄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게 제일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1월 런칭하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미리미리 노출을 시켜서 지금은 CPC, 최대한 CPC가 낮추는 걸 목적으로 해서 여기 좀 적어드릴게요. 뷰티 브랜드라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뷰티면 지금이 한창 엄청 광고가 많은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CPC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목적 자체를 로아스로 잡지 마시고 판매로 잡지 마시고 CPC로 잡으세요. 트래픽으로 돌리나요? 그리고 그 소재 같은 경우에서도 CPC 높은 건 바로바로 오프를 하시면서 최대한 CPC가 낮게끔 나올 수 있도록 좀 돌리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좀 어느 정도 관심사는 많이 맞춰놓긴 하겠지만 너무 깊게 타겟팅을 해놓으면 CPC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풀어두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CPC가 CPC를 낮추는 걸 목적으로 좀 가져가는데 근데 왜 12월에 광고를 오프하지 않고 켜야 되냐? 해야 하는 이유는 모수 확보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리타겟팅에서 효율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리타겟팅을 하려면은 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생 브랜드가 바로 이제 모수가 있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방문했던 사람이라든지 장바구니에 넣었던 사람이라든지 즉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리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2월에 어느 정도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클릭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게 좀 중요해서 만약에 뭐 1월 런칭이시다 아니면은 이제 뭐 브랜딩 신규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해도 12월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모수가 좀 확보가 되어야 되고 특히 지금 뷰티 구매도가 높으신 고객들이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그 비수기 때 광고를 키면은 관심사를 아무리 잡아도 사람들이 잘 클릭을 안 해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구매도가 높은 상태여가지고 다들 막 광고 뜨면은 얘네 할인하려나 보다 막 클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구매도가 많이 높아진 이 시기에 모수를 확보한다라는 마음으로 광고 예산을 조금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12월에 어느 정도 비딩이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은 낮춰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끄는 건 전 비추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이브를 시켜놓고 최대한 CPC가 높다, 타겟팅을 조금 풀어본다든지 그다음에 소재가 너무 CPC가 높은 것 같다? 바로 오프를 하고 좀 다시 새로운 소재로 좀 갈아 끼운다든지 아니면 좀 CPC를 조금 더 낮추고 싶으면은 피드 지면보다는 스토리 지면이라든지 좀 그런 그 사람들이 좀 자주 넘길 수 있는 그런 지면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피드 지면이 조금 CPC가 높아요. 그래서 지면별로 한번 보고서를 뜯어서 CPC가 낮은 지면에서만 좀 노출을 시킨다든지 조금 기존보다는 조금 예산이나 그런 타겟팅을 낮추게 좀 낮춰볼 수는 있지만 오프하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네. 일단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12월에 엄청 비딩도 워낙 세고 다들 뭐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해서 네네. 그래서 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12월 안에서 조금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는 그래도 이벤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좀 요즘에 클릭을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 브랜드라고 하시면은 런칭 이벤트라든지 연말이니까 연말 이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면 좋고 구슬표는 정직한 손님 소고기를 팔고 있는데 연말 선물 세트는 어떻게 광고하면 좋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말 광고, 연말 이벤트 광고 즉 프로모션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특히 연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지금 생각해보면 좀 객단가가 높은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선물 세트를 좀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구매 의도를 가지신 분들의 관심사 타겟팅을 걸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소재 자체를 정말 연말 소재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소재 기획을 진짜 연말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 그래서 식품이라고 하면은 소고기 아니면은 선물할 만한 그런 타겟층을 좀 분리해서 광고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선물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은 일단 직장인들 뭐 팀원들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분께 선물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뭐 협력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타겟, 그다음에 소고기이면은 일단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기 지인들, 특히 가족 단위. 왜냐면 소고기를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선물 잘 안 해요,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지인들에게 좀 선물을 한다든지, 특히 소고기를 언제 또 선물하는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 파티. 일단은 내가 선물할 게 아니라 사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티하는 사람들한테 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좀 나눠가지고 소재 기획을 타겟층 3개로 기획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그래서 직장인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팀원이라고 칭찬받았다 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좀 소재 문구들을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소재 문구 기획이 있다면 가경님도 같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파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부모님 타겟팅 있잖아요. 주부 타겟팅을 할 때 자식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정말 효율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우리 딸이 뭐 우리 딸이 선물해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좋고. 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반찬 바뀌었다 라든지, 우리 아들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족이나 주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획 문구를 활용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파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밀키트라든지 이런 연말 선물 세트 구성도 좋지만 밀키트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 소재 문구 자체를 선물 세트라는 그런 키워드 말고도 좀 소고기 구이 아니면은 연말에 그걸 뭐라고 하더라? 소고기 파티라든지 아니면은 바베큐 이런 검색어 키워드들도 선물 세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파티 관련된 검색어나 이런 키워드들을 이용한 뭐 소재라든지 뭐 검색 광고나 쇼검이라면은 이런 키워드 같이 넣어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벤트 구성을 할 때 벌크로 맞아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전 많이 해드리거든요. 원플런이 좋은 경우도 있고 가격 할인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떨 때 많이 활용을 하냐, 가격 할인은 당연히 객단가가 높은데 1+1이면 이게 사기가 좀 쉽지는 않죠? 27만원짜리를 1+1 한다고 해도 27만원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가격 할인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고, 1+1 같은 경우에는 언제 효과적이냐면 뷰티가 진짜 효과가 짱이에요. 우리가 틴트나 뭐 뷰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번 사면은 그래도 한 몇 달 쓰면 또 금방 써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1+1이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좀 구매 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뷰티라든지 구매 주기가 짧은 들은 1+1 이벤트 구성을 좀 같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재를 활용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12,000원짜리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1+1이에요. 1+1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샀을 때에는 24,000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가격 할인처럼 할인처럼 그냥 바꿔가지고 저는 쓰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1+1 이벤트 구성이라고 해도 가격 할인으로 바꿨을 때 몇 %가 되는지 체크해가지고 뭔가 한다든지 1+1이랑 가격 할인 둘 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최대 할인 92%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사람들이 숫자를 보고 완전 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요즘에는 네, 소재가 이런 숫자 소구 포인트 소재가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소재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를 좀 나눠보았고요. 또 추가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좀 추가 질문이나 좀 추가 질문 한번 받아보고 없으면은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좀 한번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 이렇게 두 개를 만약에 활용을 하고 계실 때 배너 광고를 하면 좋은 브랜드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신생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적은 좀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배너 광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배너 광고의 제일 큰 장점은 리타겟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수 확보를 위해서 배너 광고를 한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객단가가 높거나 고민 기간이 긴 업종들에게는 좀 배너 광고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포인트 지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는 광고로서는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좀 고민할 수 있는 주기가 짧아지게끔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매체 세 가지 같은 경우에서도 좀 크게 좀 나눠보자면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메타는 좀 주로 디자인이나 아니면 좀 업종별로 결이 다르지만 좀 다양한 효과, 영상 소재에서 좀 효과가 너무 좋았고, 그다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재 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구 같은 경우에도 좀 깔끔한 소재의 문구 활용을 좀 주로 많이 활용하면 좋다. 그다음에 GFA 같은 경우에는 피드지면인 정방향 사이즈에서 좀 성과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좀 제품 이미지나 좀 사람이 나온다든지 문구 딱 크게 좀 박혀있는 게 더 효과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겟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배너 광고 리타겟팅이 가능하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40, 50대 페이스북 지면에서 좀 성과가 잘 나왔었고, 릴스 지면 구매 전환이 좀 높게 나왔으니 릴스 지면도 같이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연령대나 성별로 잡아둔 논타겟이나 잠재 고객을 비교했을 때 VAC에서가 논타겟, 디맨드젠9에서는 잠재 고객 했던 게 좀 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말 이벤트 광고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다양한 관심사 타겟팅이라든지 아니면 연말 관련된 소재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 제품별로 어떤 타겟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한 다음에 타겟별로 소재를 제작해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좀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에는 오히려 다음에는 배너 광고가 아니라 좀 검색 광고로 좀 한번 네. 가져와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모두 다 배너 광고뿐만 아니라 검색 광고까지 모두 연말 광고 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또 컨설팅이나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나 가경님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라이브 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